영어 완성의 지름길 가볍지만 다 있다 가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명사란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기초 8품사에서도 배웠고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대명사 중에 인칭 대명사라고 배웠어요. 대화를 할 때 나, 바로 말하는 주체죠. 1인칭 가리키는 나입니다. I. 그 다음 2인칭 나와 말하는 상대방 너, you 2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너 1인칭, 2인칭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사물 모두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 인칭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1인칭, 2인칭, 3인칭은 단수, 한 명, 그리고 복수, 여러 명, 한 개, 여러 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기초 8품사를 다시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인칭 대명사는 문장 속에서 쓰이는 위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인칭 대명사의 격이라고 합니다. 주어 자리에 쓰는 I, you, he, she, it, 그리고 복수인 we, you, they 이런 것들을 주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는 은, 는, 이, 가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명사를 소유하고 있는 의미인 소유격은 뭐뭐의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의 그러면 my 이렇게 되죠. 나의 책 my book. 그 다음 목적격이란 목적어 자리에 쓰는 형태입니다. 동사 뒤에. 그래서 목적격은 의미가 을, 를,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 소유격과 명사를 합쳐서 하나의 의미로 쓰는 형태, 소유 대명사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책 그러면 my book이라고 했죠.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한 단어로 바로 mine 이런 식으로 너의 것, yours 그의 것, his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소유 대명사. 여기서 사물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 it에는 소유격이 없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초등학교 기초 8품사에서 배우지 않았던 인칭 대명사 중에 제기 대명사라는 것이 하나 추가되었네요. 제기 대명사는 단수일 때는 self를 붙입니다. 그래서 나의 스스로, 그래서 내 스스로, myself, 너 스스로, yourself 이런 식으로 쓰고요. 복수일 때는 selves, v-s-e-l-v-e-s를 붙입니다. selves. 그래서 우리 스스로, ourselves 이런 식으로 쓰죠. 자, 이제 제기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뒤에 단수일 때는 self, 복수일 때는 selves를 붙인다 하는 것 알 수 있으니까 기본 인칭 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주격 1인칭 I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he, his, him, his, she, her, her, hers, it, its, it, 없음, we, our, us, ours, you, your, you, yours, they, their, them, theirs. 자, 2인칭 you 단수와 복수 you 형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말 뜻이 다르죠? 단수 you로 쓰일 때는 너는, 너가 이렇게 되고 복수 you로 쓰이면 너희들,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겠죠. 인칭 대명사 중에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잘. 그래서 이번 예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제귀 대명사, 새로 나온 제귀 대명사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인칭 대명사 단수일 때는 제기대명사 self를 붙이고 인칭 대명사 복수일 때는 뒤에 selves를 붙인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제기대명사가. 그리고 이렇게 붙인 제기대명사의 뜻은 누구누구 스스로, 뭐뭐 자신, 뭐뭐가 직접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제귀대명사가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 목적어로 쓰였을 때는 목적격 인칭대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뭘로 꼭 써야 된다고요? 제귀대명사로 써야 된다. 요거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자, 뭐에서 주어와 일치하는 목적어로 쓸 때는 인칭대명사 목적격을 쓰는 게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꼭 써야 한다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라. 첫 번째, 제기대명사의 첫 번째 기억할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는 거울 속에 비친 그를 보았다라는 문장을 써볼게요. 그는 거울 속에 비친 그를 보았다. 자, 그는 he 보았다 look at. 자, 네, 보았다 과거니까 looked at 그래야 되겠죠. 그를 보았다 him 하고 쓰면 될까요? 안 돼요. 왜? 주어와 일치하는 목적어는 인칭대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쓴다. 인칭대명사 목적격 쓰는 게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쓴다. 따라서 himself 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In the mirror, 거울 속에 비춰진. 이해되시죠? 이때 이 목적어인 himself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왜? 생략하면 목적어 없는 문장이 되죠?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략 얘기는 왜 해요? 두 번째 예문을 보세요. 주어, 목적어, 보어의 뜻을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는 이 소설을 썼다라는 문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는 썼다, 동사 wrote, 이 소설들을 these novels, 주어 동사 목적어 됐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신이 직접 이라는 말로 주어인 he를 강조하고 싶을 때 he himself wrote these novels 라고 himself를 여기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때 himself는 문장에서 빼버려도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략 가능. 강조할 때 생략 가능. 그러나 목적어로 쓰인 제기대명사, 어떤 경우에 제기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여요? 주어와 일치할 때, 이때는 생략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제기대명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와 일치하는 목적어에 쓴다. 이때는 him 하고 쓰는 게 아니라 목적격을 쓰는 게 아니라 himself 이러고 제기대명사로 써야 하고 이것은 생략 불가하다. 목적어니까. 그러나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와 일치하는 목적어가 아니라 강조하고 싶을 때 스스로 자신이 직접 이런 말로 쓸 때는 생략해도 상관없다. 그냥 강조하려고 끼워 넣은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앞에서 배운 제귀대명사의 두 가지 쓰임, 주어와 일치하는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와 강조할 때 쓰이는 경우 이외에 제귀대명사의 여러 가지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장 속에서 혼자서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 by oneself, 주어가 she니까 by herself 라고 썼죠. 혼자 힘으로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for oneself, 주어가 you일 때는 for yourself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저절로 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of itself, 저절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예문 볼게요. 그녀는 혼자서 거기에 갔다. She went there by herself. 이렇게. 너는 살 수 없어 혼자 힘으로는. 자, 누구와 같이 어울려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혼자 힘으로 할 때는 you can't live for yourself. for 쓴다는 것. 그리고 저절로란 의미로 쓸 때는 the door opened of itself. of 쓴다. 저절로. 됐죠? 자, 혼자서 by, 혼자 힘으로 for,
저절로 of 였습니다. 대명사 중에서 우리가 사물을 표현할 때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있었어요. 인칭 대명사 중에 it이었죠. 그런데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상한 문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It is dark outside.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것은 어둡다, 바깥이. 그것은 바깥이 어둡다, 이상하죠? 이런 표현으로 쓴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밖이 어두워 라는 표현으로 쓴 거죠. 자, 이렇게 주어가 그것이란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문장에 주어를 it으로 썼을 때 이 it을 우리는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하며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비인칭 주어 it을 쓸까요? 무엇을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현할 때 비인칭 주어 해석하지 않는 it을 씁니다. 명암, 계절, 거리, 날씨, 날짜, 시간, 요일을 나타내는 문장의 주어는 it, 그리고 이것은 해석되지 않는 비인칭 주어라는 것입니다. 명계거, 날날, 시요를 나타내는 문장에 it을 쓴다. 비인칭 주어다. 이해되시죠? 그럼 It is spring now. 봄이다. 그렇죠? It is about 2 miles. 약 2마일이다. It was hot yesterday. 어제는 더웠다. It is March 21st. 3월 21일이다. It is 3 o'clock. 정각 3시이다. It is Friday. 금요일이다. 어때요? 그것은 하고 해석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하고 인칭 대명사와 비인칭 주어 해석하지 않는 명암, 계절, 거리, 날씨, 날짜, 시간, 요일을 나타내는 it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장 속에서. 자, 다음은 지시대명사인데요. 지시대명사는 쉬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물, 멀리 있는 사람,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This, these, that, those인데요. this와 these, that, those의 차이는 뭐예요? 네, 단수, 복수입니다. 예문을 통해 알아보죠. 이분은 나의 동료 민지입니다. This is my coworker 민지. 자, 바로 this, 지시대명사로서 주어로 쓰였어요. 이것들은 나의 책이다. These are my books. 저것은 나의 책상이다. That is my desk. 저분들은 나의 조부모님입니다. Those are my grandparents. 바로 지시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이 지시 대명사들은 뒤에 명사와 함께 쓰면 형용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가방은 나의 거야. 나의 것이야. This bag is mine. 이렇게 this가 이것은이 아니라 이 가방은 하고 bag을 꾸며주죠. 바로 지시 형용사죠. These books are yours. 이 책들은 너희 것이야. 저 케이크는 정말 맛있어. That cake was very delicious. 다음, 저 꽃들은 정말 아름답다. Those flowers are so beautiful. 이렇게 지시 대명사 또는 지시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 대명사 중에 부정대명사라고 있어요. 부정대명사, 부정 그러니까 not 생각하시는 학생들인데 그건 아니고요. 부정대명사란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막연히 어떤 것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자, 부정대명사 중에 one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해져 있지 않은 막연한 대상, 어떤 것, 어떤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에요. My bicycle is too old. 내 자전거가 너무 낡았어. 나는 새 것을 원한다 그럴 때 I want a new one 이렇게 쓸 때 one은 것, 새 자전거, 새 물건 이런 뜻으로 뭔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에요. it과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자, 복수일 때는 자, 내 안경이 너무 오래됐어요. 낡았어요. My glasses are too old. 내 안경은 너무 낡았다. 안경은 복수죠. 이때 나는 새 것을 원해. 새 안경을 원한다는 뜻이죠. I want new ones. 이렇게 복수로 씁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막연한 물건을 나타내요. 사람에게도 쓸 수 있어요. 자, 부정대명사 중에 이번엔
another, the other. 그리고 others, the others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another 여러분 알고 있죠? 다른 하나예요. 어떤 것이 있는데 또 다른 막연한 다른 하나 이런 의미로 쓰이죠. 예를 들어 옷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I don't like this shirt. 나는 이 셔츠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Can you show me another? 아무거나 다른 거 하나 보여달라고 할 때 another. 그래서 이 의미는 Can you show me another shirt?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another.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another은 다른 것하고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대명사죠. 그리고 형용사로서 another shirt 하고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이번엔 the other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나머지 하나 이런 뜻이에요. She has two cats. 고양이 두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One is black. 한 마리는 검은색이요. 그럼 두 마리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한 개죠. 이때 다른 하나는 할 때 another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다른 아무거나 하나가 아니라 딱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하고 another, the other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the other은 뭐? 마지막 남은 나머지 하나. another은 막연하게 다른 하나. 구분되시죠? 자, 이번엔 여러 개 한번 구분해 볼게요. others와 the others인데요. Some students like math. 자, 몇몇 학생들이 학생 숫자 몰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이런 말이에요. 수학을 좋아해 like math. 그런데 다른 학생들 숫자 모르는데 그냥 다른 학생들 수학을 뭐야? 안 좋아하는 학생들 others don't like math.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나머지입니다. 숫자를 몰라요. 정해진 숫자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other students don't like math.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I have 8 dogs. 나는 8마리의 강아지가 있는데 자,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some dogs are white. 몇몇 개들은 흰색이고 나머지는 갈색이다 할 때 the others are brown.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others are brown. 나머지는 브라운색이다, 갈색이다 라고 안 쓰고 왜요? 숫자를 알고 있잖아요. 8 dogs 중에 일부가 흰색이고 나머지 숫자가 브라운색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뭐라고요? others, 나머지는 숫자를 모를 때 나머지. the others, 그럼 숫자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죠. 다시 한번 other 단독으로 쓸 수는 없어요. 형용사로만 쓰여서 명사 앞에서 쓰이고요. 다른 이런 뜻이고 another은 명사로 대명사로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형용사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명사 중에 질문하는 의문문을 만드는 대명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의문 대명사라고 해요. 무엇을 물을 때 써요? 네, 사람 또는 이름, 관계, 동물, 사물, 직업, 신분 등을 물을 때 쓰는 의문문에 쓰이는 대명사예요. 뭐가 있어요? 사람일 때 who, 그 다음 사물일 때, 직업일 때 what 이렇게 쓰이죠. 그리고 which가 있는데 이것은 선택할 때 주로 쓰여요. 어떤 어떤 물건, 어떤 계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요. Who is he? 그가 누구예요? He is my cousin. 이렇게 사람을 묻고 답하죠. 그 다음 Whose car is this? 누구의 차야? 이것은 할 때 누구의라는 사람을 물어보지만 소유격이죠. 뭐뭐의는 소유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문 대명사에도 소유격이 있어요. 누구의 차니? 이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whose is this car?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누구의 것이니? 하고 소유 대명사 형태로 의문 대명사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whose ca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whose is this car?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 다음 whom, 누구를 누구에게 라는 목적격도 있어요. 의문 대명사의 사람일 때는. 그래서 whom did you meet last week? 너는 누구를 만났니? 누구를이죠? 지난주에. 자, whom 목적격일 때는 who did you meet last week? 하고 who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화 표현에서는 whom 목적격 대신에 who라고도 많이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번엔 사물,
뭐 직업 이런 걸 묻는 what 무엇이란 뜻이죠. What did you make? 너 뭐 만들었어? I made a robot. 나는 로봇 만들었어. 다음 which do you want? 어떤 것을 넌 원하니? 선택이죠. Juice or coffee? 주스와 커피 중에서 what과 which 의문사는 형용사로도 쓰인다. 의문 형용사로 뒤에 명사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hat color do you like? 어떤 색깔을 좋아하니? Which season do you like? 어떤 계절을 넌 좋아하니? Summer or winter? 자, 그래서 which는 선택할 때 주로 쓰이는 의문사다. or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둘 중 하나를. 실전 연습 문제에 틀린 부분을 고쳐 쓰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시간 내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1번, 그는 학급에서 자신을 소개했다. 주어 he, 그는 동사 introduced, 소개했다. 목적어 그를, 인칭대명사 목적격 썼네요. to the class, 학급에 스스로를 소개했다. 자, 여기서 목적어와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목적격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제귀 대명사를 쓴다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he introduced himself to the class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와 일치하는 목적어는 제귀 대명사로 쓴다.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나는 셔츠 5벌이 있다. 하나는 흰색이다. 나머지는 검은색이다. 그랬어요. I have 5 shirts. One is white. 자, 숫자가 5개가 있어요. 셔츠 5개. 그 중에 한 개가 흰색이고 나머지는 others. 나머지는 뜻 맞죠? are black. 검은색이다. 어디가 틀렸어요? 네. 숫자를 알 때는 나머지 복수일 때 others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고 그랬어요? 네. The others 쓴다고 그랬어요. others는 뜻은 똑같은데 어떨 때? 숫자를 모를 때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the others are black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숫자를 알고 있을 때 그것 전부를 나타내는 나머지는 the others.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앞에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꼭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연습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